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건강 아이콘 36.5 이찬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 아이콘 홍선입니다. 예, 참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오늘도 좀 쌀쌀하긴 했어요, 그죠? 꽃샘추위가 그렇지만 있어요.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눈에 띄게 늘었어요. 맞습니다. 하나 주셨어요? 맞아요. 예. 해가 좀 길어져서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래도 겨울보다는 좀 수월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한강변에도 보니까 예. 운동하시는 분들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이죠. 참 겨울 동안에는 참 운동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일어나기도 귀찮고 또 밤도 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낮이 좀 길어져 갖고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건강 지킨다고 이제 막 아침부터 갑자기 뛰고 그런 말이에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갑자기 운동하다가 그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아주 많거든요. 그럼요. 요즘 봄철이 제일 그 아주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무리한 운동은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괜히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다치지 마시고요. 운동은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적당하게 그럼요. 즐길 수 있을 만큼.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그럼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즐기시기 예. 바랄게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막 뛰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예를 든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운동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운동을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과 그 굳어진 그 뼈마디 이런 걸 좀 풀어주시고 준비 운동. 해야 네. 되는데 운동 시작 전에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운동 끝난 다음에 하는 스트레칭.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스트레칭을 하신 뒤에 운동하시고 운동 끝난 다음에는 또 스트레칭. 또 스트레칭 꼭 하시면 봄철에 그 부상 안 당하고 운동을 즐길 수가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건강 아이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헬스파파님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최근 건국대학교 병원 당뇨센터에서 주최한 당뇨 완치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당뇨병의 잘못 알려진 상식과 기존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의 비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인슐린 펌프 치료법 등을 소개하며 당뇨 치료의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인슐린 펌프가 뭐고 어떻게 치료하고 효과가 어떻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이걸 처음 시작했고 또한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벌써 77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뇨 치료 워크숍은 국제적인 의과학 학술지에 최근 소개된 인슐린 펌프를 통한 완치 및 회복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당뇨 완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뇨병 치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뇨병 원인을 제대로 알고 당뇨병 원인을 없애면은 아주 건강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 증거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당뇨 치료 워크숍은 환자는 물론 당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건강 아이콘 36.5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에서는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죠? 예, 그렇죠. 거의 그 통계를 보더라도 1년에 거의 한 8만 건 정도가 와. 무릎 말이죠. 무릎이 네. 참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에요. 그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맞습니다. 또 여성들 보면 쪼그리 앉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한 체중의 7배가 무릎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그러니까, 많이요? 그러니까 무릎이 온전하겠습니까? 너무 예,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무릎이 갑자기. 그래서 그 무릎이 그냥 달아가지고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사실 지금 고령이신데 그 무릎 때문에 이제 지팽이 집으시고 다니신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그 여성들이 참 그 무릎 때문에 고생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 자, 인공관절 근데 수술도 늘었지만 수술을 받으시고 재수술을 받는 비율도
그렇게 그래요. 높다고 합니다. 참 그래요. 안타깝네요. 맞아요. 예. 그만큼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자, 오늘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지금부터 활짝 열어놓을게요.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으로 가능합니다. 또 전화 못지않게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요 인공관절 분야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조은식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인공관절 수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거의 한 8만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예. 2010년도에 대략 인공관절을 시행한 환자는 7만 5천 건이 달하고요. 예. 10년 사이에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거의 154명에 가까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수술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 부작용, 합병증이 증가하게 됐고 예. 그것을 인식하고 또 재치환술도 거기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재치환술이라는 게 재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재수술이 늘고 있다는 말씀 앞서서 들었는데 예. 재치환술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예, 예. 자세하게 어떤 아이고. 걸 얘기하는 건가요? 또 수술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을 재치환. 그러니까 새로운 무릎을 다시 넣어준다, 교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쓰던 무릎이 예. 닳거나 많이 써서 예. 그리고 느슨해지거나 네. 아니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럴 때 새로운 무릎을 다시 집어 넣어주는 거, 삽입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재치환술입니다. 예, 참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수술을 또 받는다니요. 이렇게 재수술하는 이유 금방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재수술 받는 이유 같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치환술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 감염입니다. 아, 즉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염증이 생겼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많은 이유는 예. 그 헬이라고 해서 예, 쓰는 부품이 느슨해져서 예, 예, 예. 생기는 그런 건데요. 아. 이 마치 문짝을 오래 사용하면 삐걱거리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예, 예, 예. 헬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헬이라고. 또 그러군요. 다른 원인 중에 하나 중에 많은 것이 마모라는 건데요. 달아서 없어지는 예, 부품이 닿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오래 썼으면 그렇겠습니까?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작지만은 예.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뻐덕다리라고 얘기하죠. 예, 다리가 잘 안 굽혀지거나 안 펴지는 경우에 아, 그리고 이제 불안정성 걸을 때 무릎이 휘청거리거나 하는 것이 심할 경우에는 재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걷는데 막 그 휘청휘청하는군요. 예, 예. 그게 잘못되니까. 네.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구나. 힘도 잘 안 예. 들어가고 휘청거리고 예, 그렇겠네요.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많은 원인이 이 감염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제일 큰 원인이 그래요. 감염이라고. 이거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감염. 그러게요. 예, 예. 감염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감염이 되고 뭐 달아서 좀 흔들리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증상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정의를 좀 해볼까요? 일단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통증입니다. 통증. 통증이 즉 아프고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 감염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의 증상 중에는 눌렀을 때 아픈 것을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눌렀을 때 압통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물이 많이 차고 네. 그런 아. 것들 그리고 수술한 다리가 어느 날 봤는데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렇군요.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예, 예, 예.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예, 예, 그리고 예,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이 예, 있을 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릎에서 소리는 날 수 있는데 예.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같이 동반될 때는 무릎에서 소리까지 나요? 그럴 때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금방 보신 거, 예,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인공관절 금방 보신 재수술. 그 네. 그 증상. 다시 한번 그래요. 설명을.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네,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붓고 열이 나면 감염을 의심해야 예. 되고요. 무릎 주변을 누를 경우 그러니까 심한 압통이 있을 그러니까 경우에. 무릎이 그냥 붓고 열이 난다. 그렇죠. 이거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이건 맞아요.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예.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붓고 자주 물이 물이 찬다. 찬다거나 그래요. 예. 수술한 다리가 점점 왠지 휘어지는 것 같은 근데 증상이 정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빠졌다가 들어가는 느낌. 뭔진 예,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마 증상이 있으신 예, 분들은 그렇죠.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잘 굽혀지지도 않는 증상. 또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야, 이런 게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수술을 네. 받아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재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요. 이 재수술할 때 어떤 초점 네. 맞춰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목표는 일단 원래 집어넣었던 인공관절이 아픈 것을 확 줄이고 통증을 완전히 줄이고 그다음에 기능을 좋게 만들고 안정된 무릎을 그래야 주는 것 되겠죠. 그것이 목표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원인이 예, 없이 그럼요. 그냥 없을 통증만 수 없죠. 있다고 해서 예. 수술을 하면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아, 두 번째는 예. 수술이 그렇게 원인을 찾았더라도 과연 이 사람한테 수술할 것이 필요한가? 그거 하냐? 거의 한 80대, 90대 됐는데 재치환술을 해서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따져서 시기는 언제 할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예. 굉장히 이 수술은 고난이도고 예.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렇구나.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예. 그 과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갖춰져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중요하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은 충분한 그런 실력이 있는 의료진 네, 맞죠? 저희 팀은 충분한 실력이 예, 갖춰져 있다. 충분한. 예, 확신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믿고 예. 그러니까 모셨죠. 예.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예. 네. 오늘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그 그렇죠. 전에 설문조사 하나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무료로 예.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요?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 만약에 저라면 아니 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 무서워요. 근데 그냥 수술도 아니고 재수술 아무리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그래요? 네, 10명 중에 예. 7명의 분이, 7분이 예. 받지 않겠다. 이런 대답을 아, 하셨는데 그래. 이유까지도 정확합니다. 무서워서. 무섭다. 예. 수술이 꺼려진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쩔때 생각하면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예. 아직까지도 수술에 대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 오해가 많은 게 아닌가 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렇죠.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죠. 예, 예. 네. 여러 가지 우리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보도록 과장님께서는 하겠습니다. 네. OX로 OX로. 답변해 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죠. 예. 삐걱삐걱 무릎 관절 제대로 알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생각으로 또 두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간 그렇습니까? O도 아니고 X도 O도 아니고 아니고. X도 그- 아니고. 지금 인공관절을 한 무릎이 네. 예. 이전 같지 않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인대를 자르고요. 그다음 뼈를 자릅니다. 예. 거기다 새로운 무릎을 집어 넣어주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것이 예전 무릎과 같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는 지금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요. 네. 치환물 자체도 연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원래 무릎처럼 흡사하게 그런 것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말이에요. 예전에 그 아프고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는 아무래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릎이 잘 안 굽혀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 거는 그건 정상적일 때 얘기 아닙니까? 수술을 잘 못하시는 분이 하셔서 그런 거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한테 받으면은 무릎 다 잘 굽혀지고 좋아집니다. 정상하고 똑같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우문현답의 느낌이에요. 그건 아까 그러면 이거 예전보다는 못하다, 예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가시는 게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예. 오해와 진실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함께 하시죠. 예.
삐걱삐걱 무릎 관절 제대로 알자.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뭐 아무래도 내 게 아니니까요. 인공이니까 이게 뭐 자리 잡으려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도 거길 또 생각이 이렇게 또 그냥 그 들기도 하는데 세모를 아니. 저희가 준비했어야 됐군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예. 길면 길고 짧면 짧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수술을 하고 나서 2, 3일이면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퇴원도 2주 안에 무조건 할 수가 있고요. 예. 3개월이 지나면 30분 이상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6주 때가 수술하고 나서 6주 때가 제일 아프고요. 한 달 반. 예. 예. 그리고 1년이 되어야지만 통증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최고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1년까지는 계속 무릎이 아프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한 쪽 병원에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재활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예. 내 무릎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예, 볼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6주가 제일 아프다고 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직후가 아니라? 논문상에서는 6주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예. 이제 수술하고 나서 걷기 시작하면 신나서 일주일까지 굉장히 잘 걷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굽혀져 있던 무릎이 펴지면서 예. 원래 있던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생기고 또 안쪽에 전부 더러웠던 조직들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살이 차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때까지 이제 회복 과정 속에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논문상에서 하긴- 보면 6주 때가 예. 가장 아프다고 하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니 이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되면 예. 그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덜 아픈 상태가 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까지는 그래도 그 고통을 예. 참고 가야지 자기 예. 거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그럼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삐걱삐걱 무릎 관절 제대로 알자. 젊은 나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신 있게 예, 했어요. 자신 있게 네. 틀린 말입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받게 되면 쓰는 기간이 얼마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방 또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아직 듣긴 살날이 했는데. 기니까. 수술을 결정할 때는 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엑스레이, 예.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증입니다. 어, 즉 젊은 그렇죠.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이유에서든 굉장히 심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너무 생활할 수가 없는 살 수가 상태가 없으면, 되면은 그죠? 예. 그땐 수술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8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인공 관절의 수명이 10년, 15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65세 전후가 제일 수술하기 좋은 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 80세는 너무 건강하세요. 그렇죠. 70세는 노인정 가서 물 떠야 됩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 정도로 젊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60세 이전에 수술을 하고 80세 전에 재수술을 한번더 재수술 한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때 예. 한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안 늘어납니까? 그 수명은요? 인공관절 수명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 20년 예. 쓴 거 아닙니까? 한 40년 쓰면 못 합니까?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예. 잠깐 드리면은 예. 사실은 15년 논문상에서 보면 15년을 쓸 수 있는 건 95%, 예. 10년을 쓸 수 있는 거는 10년은 95%, 예. 15년은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존율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냥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환자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20년도 더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많이 사용했냐에서 5년밖에 못 쓰는 분도 있을 수 그럼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그 관리 금방 관리 말씀하셨는데 네. 살살 걸어 다닙니까? 무릎을 꿇었다면 이거 안 합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떤 게 관리를 잘하는 겁니까? 무릎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제 재활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라. 뭔가요? 예, 뭡니까? 첫 번째, 제가 외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예. 쪼그리고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쪼그리고 앉으면 예. 보통 반니라는 어르신들이 그렇죠.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이 엄청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거운 걸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즉, 한 5, 60대들이 그 손주 본다고 요즘 최근에 계속 아프신 분들은 손주 보는 어, 그 할머니들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 즉
산에서 내려온다든지 내려올 때 계단에서 내려온다. 충격을 주지 말란 얘기시군요. 한마디로. 올라가는 것은 예. 앞에 근육을 길러줄 수 있어 좋지만 예. 내려가는 것은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의 수명을 떨어뜨리는 예, 이거는 무슨 인공 말씀- 관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무릎의 분들. 건강에 네. 해결되는 모든 그렇죠, 문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이건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그냥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처음은 쪼그려 앉지 말라. 쪼그려 앉으면 두 번째 안 돼요. 무거운 무거운 거. 물건을 이제 나이 드시면 좀 아유 근데 어떡하죠? 이거 손주 손주. 꽉 잡고 큰일 났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구나.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뭐였죠? 내려갈 때, 내려올 때. 내려갈 때 충격을 주지 말라. 맞아요.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예,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갈 때 운동 삼아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꼭 엘리베이터 타시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예, 사용하시고요. 자,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삐걱삐걱 무릎 관절 제대로 알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은 금물. 그래요.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 후에 뭐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닐까 했는데 벌써 들고 계십니다. X. 운동해도 되는군요. 이 말은 절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정거장도 못 가는 무릎을 6개월이 지나면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 자체가 조금 예.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동을 하려고 인공관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아. 사실 이제 다른 무릎 관리나 인공관절 관리나 이런 거랑 결부지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제 운동을 해야지만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허벅지 앞쪽 근육, 사두고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을 강화시켜야지만 무릎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이 늘면서 슬개골 잡아당기고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고요. 예. 무릎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 운동 능력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면 1시간을 걸으면은 근육이 있으면은 안 아픈데 예. 근육이 없으면 아프게 되는 것. 예. 그것도 다 여기에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가끔 공원 나가고 그러면 어르신들 예. 이렇게 뒤로 가시는 뒤로 분들 걷는 있거든요. 사람들 뒤로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군요. 이건 좋은가요? 무릎에? 뒤로 가는 것은 하중이 앞으로 걸을 때는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뒤로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앞으로 제대로 자기 무릎 근육에 맞게 걸어가시는 예, 것이 예. 오히려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예.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동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으시면서 그럼요. 고대로 운동하시고 운동 좋습니다. 예. 그럼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삐걱삐걱 무릎 관절 제대로 알자. 칼슘제 꾸준히 복용하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좋다. 예,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 이게 X를 어떻게- 들고 계시네요. 이게 예상외의 답이신데. 어때요? 예. 칼슘제는 예. 골다공증에 관련된 약이고요. 골다공증에도 조금밖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그렇죠. 맞아요. 칼슘은 골다공증. 이게 그 관절이 아니라 네. 골다공증 문제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 한번 예, 진실이 뭔지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무릎 인공관절 재치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재수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그렇죠. 100세 예. 시대니까 그럼요. 15년 정도 쓴다고 할 때 분명히 재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할 때요. 전체를 다 하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긴 부분만 하나요? 이게 궁금해요. 보통은 문제가 생긴 부분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전체를 다 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부분만 갈았을 때 그리고 부분은 그 간 부분 나머지 것들도 원인에 적게나마 예.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일단 갈고 나서 닦고 나온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되면 나머지 거에서 문제를 다시 찾으러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싸리. 예, 인공관절 치환을 잘하는 팀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쯤에 다 끝내버리니까 굳이 그 반틈만 갈고 나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갈고 나오면 원인을 다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이 더 그러니까 새 거로 그냥 예, 새 거로 만드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신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새 차, 더 예, 좋은 예, 새 차로 예, 만들어가지고 예, 예. 나오는 거예요. 네. 중고차보다도 새 차로 그냥 새 무릎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예. 자,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한번 만나보고 갈게요. 예.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이고, 끊어졌나 봐요. 연결이 됐었는데 예, 끊겼나 봐요. 예, 예. 다시 연결해 보도록 연결하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그 보면은 금방 말씀하셨는데 감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나요?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수술하고요.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재치환술 그 두 개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개를 설명드릴 때는 완전히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감염이 없을 때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없는 하죠. 것부터 이제 그래요.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시죠. 감염이 없을 경우에 네. 예. 수술 재치환술 하는 경우에 예.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예. 먼저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전신 상태가 수술할 만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원인이 뭔지 앞에 설명드렸지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100% 실패하기 때문에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무릎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무릎이 변형이 왔는지 예. 피부 상태는 어쩐지 그리고 뼈의 소실 정도는 어떤지 예. 그리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허벅지 앞 근육이 튼튼한지 그 정도의 면밀한 진찰 소견이 필요하고요. 아. 방사선 소견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예. 혹시 뼈 소실은 없는지 아니면은 변형이 많이 왔는지로 수술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CT를 찍어서 이전의 취한물, 아팠던 원인이 뭔지? 취한물에 예. 돌아간 정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사두고건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 허벅지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을 근육? 예. 사두고건. 예, 아이고 예. 우리가 잘 배웠네. 사두고건. 처음 알았어요. 예. 네. 굉장히 그 세심하게 원인을 파악하느라고 네. 참 세심한 그 검사를 하게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세심한 검사를 한 뒤에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술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쉽게 얘기하면은 10초 만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에 원래 들어있던 인공 관절을 빼고요. 빼내고. 네. 그다음에 뼈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요. 채워놓고. 그다음에 인대 균형을 맞추고요. 예. 그다음에 새로운 거에다 시멘트를 발라서 튼튼하게 고정하면 끝납니다. 심플하다. 지금 한 10초 정도면 다 얘기했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높은 그렇죠. 기술이 요구되는 게 해서 보통 의사 말씀을 10초야 했는데 그거 예. 할 때는 얼마 걸립니까? 그럼? 할 때는 보통 의사들은 한 3시간 넘게 걸리고요. 보통 전문팀으로 재치환술 전문팀이 있을 경우에는 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유. 걸린다고. 저 상당히 빠르게 그냥 그 빠르게 하면 빠른 회복하고 환자한테도 통증도 줄고 좀 그러겠죠 아무래도요. 빠른 수술은 빠르다고 무조건 수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수술은 예. 환자가 감염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환자는 마취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빨리 몸 예.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수술하는 것은 그게 당연히 잘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죠. 그건 잘하셔야죠. 예,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지. 경험도 네. 풍부하고 예, 그래서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문자 상담 하나 저희가 해드리고 예. 가겠습니다. 문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떤 문자 들어와 있나요? 하나 보여주시죠. 문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예. 자, 1287님 문자 볼게요. 65세 어머님이 작년 10월 양쪽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몇 번씩 양쪽 무릎이 따끔거리고 아프시대요. 잘못된 걸까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나요? 한 6개월 되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죠? 작년 10월이면 그죠?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 3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요.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나았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될 때까지는 나아가는 과정에 놓이기 때문에 그 도중에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무릎이 붓거나 예.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살이 차는 과정이고 낫도록 하기 위해서 피가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릎이 자꾸 붓는 거고요. 예. 아직 6개월이라면 기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쵸. 1년이 되기까지는. 아까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죠? 1년 정도까지는 예.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지만은 환자분들이 가장 또 이렇게 불만을 많이 호소하신 것은 수술한 그 부위에서 따끔거리거나 내 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이물감. 예, 그리고 멍멍한 느낌. 예. 그런 것들은 수술을 하면서 당연히 찍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표제신경,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신경이 그렇군요. 잘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것이 연결되는 데에는 대략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또 이후에는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군요. 그래도. 네, 다 연결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 한 1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아지시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 1년쯤 돼야지 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죠. 예. 네. 그 감염이 없을 때, 또 감염이 있을 때, 감염됐을 때 이게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그 감염이라는 건 무릎 인공관절에 있어서 감염이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즉 무릎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재앙이요? 감염이 되면 빵점입니다. 아, 그 이유는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그 치료 기간이 엄청 길고요. 감염이 있을 때의 때는요? 재치환술이요. 예. 그리고 수술을 해놓고도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안에 균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그 이유는 예. 일단 무릎 안에 인공관절이 있는 무릎 안에 균이 들어가면 균이 치아물에 그러니까 부품에 붙습니다. 아, 그럼 걔네들이 예. 막을 형성해요. 예. 그래서 항생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결국은 치아물, 부품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뽑는 거 1차, 예. 다시 넣는 거 2차. 예. 그래서 수술은 최소 2번 이상은 해야 되고 수술을 2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고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아, 있습니다. 재수술을 받는데 한 번. 번 받는 게 아니라 2번을 받는 예, 거예요. 2번 받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참. 그래요. 감염이 없을 때도 그 원인을 알고 말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고 앞서서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럼 감염이 있을 때는 좀 더 그게 복잡해지고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게, 싶은데. 당연히 네. 복잡하고요. 어. 그리고 그 선택을 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우선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는 예. 그럴 때는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열이 나고 아프고 그랬죠? 붓고 그런 임상 증상을 기본으로 바탕을 예, 해가지고 예. 우리가 피 검사 그리고 무릎 관절액 검사 예.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뼈가 녹았는지 그리고 동위원소 검사를 통해서 과연 균이 붙어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아, 동의원사 검사까지 예, 해야 예, 됩니까? 예. 어. 그 이후에 네. 도 이제 명확한 기준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예. 굉장히 그 실전에서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주저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감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환자분은 남은 이제 여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따르고 네. 또 그걸 견뎌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예. 항상 그 예. 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아, 됩니다. 그 재앙이라는 말이 맞군요. 재앙이라는 말이, 야, 그런 말이죠. 그 아까도 말씀하셨죠. 감염이 되면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차 수술을 받고 2차 수술 받고. 2번. 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수술은 1차 수술, 2차 수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1차 수술은 예. 먼저 원래 들어있던 인공관절 취합물, 그러니까 부품을 다 뽑으면서 시멘트도 완전히 다 긁어내고요. 예. 감염이 있는 조직을 전부 다 뜯어내서 다 뜯어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멘트를 구슬 형태로 빚어서 넣거나 블럭 형태로 빚어서 안에 집어넣고요. 그 상태로 놔두는 게 1차 수술, 닫고 나오는 것이 1차 걷지 못하겠네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걷지 못하도록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안에서 이제 그 항생제를 4주에서 6주 정도 맞고 났어요. 그 계속 입원해 있는 기간이 계속 입원해 되겠네요. 있어야 예. 됩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예.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항생제를 맞고 이후에
그 임상 증상 아까 말했던 붓고 열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라앉고 예. 피 검사 수치상 정상으로 돌아왔을 예, 때 예. 그때 2차 수술을 계획하게 되고요. 아. 그때는 원래 들어있던 항생제 시멘트를 전부 꺼내고 이제 1차 뭐 감염 없을 때의 재치환술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또 새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인공관절 무릎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참 보통 공사가 아니네요 한마디로. 그러게요. 그렇게 1차, 2차 수술하게 되면 그 하여튼 그 성공 확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겠네요. 성공 확률은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균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술을 할 때 균 종류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한 가지가 항생제를 아닙니까? 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항생제도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적절하게 예. 잘 사용하고 예. 무엇보다 수술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네. 깨끗하게 그리고 항생제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그래야 되고요.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엄한 거 나을 썼다가는 수가 안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참, 음. 큰일 나겠네요. 1차 수술과 2차 수술 예. 사이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게 말이에요. 1차 수술로 발생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거라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염증이 없을 때 하고는 좀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일단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1차, 2차 수술 다 하고 좀 웬만큼 걷게 되기까지 총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1차 수술 때에는 항생제 시멘트를 넣기 때문에 네. 걷게 되면은 뼈에 소실이 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뼈에 소실이 오게 되고요. 뼈에 소실이 오면 새 무릎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1차 수술 이후에는 걸을 수가 없고요. 체중 부하를 해서 걸으면 안 되고요. 예. 2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 수술, 그러니까 감염이 없을 때 수술과 마찬가지로 1차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2, 3일째부터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1차 수술 때에 이제 뼈 소실돼 있는 부분을 채워 넣을 때 골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의 골을 이식하거나 예. 자신의 골을 이식하게 되는데요. 골 이식술을 하게 되면은 그 뼈가 붙을 때까지 6주 동안은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예. 돼요. 근데 말이에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네. 또 있어요. 네. 도대체 감염이 왜 되는 겁니까? 제일 궁금해요. 아직 우리 감염 감염이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잖아요. 도대체 감염이 왜 되는 겁니까? 예, 감염은 예. 왜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예. 중요한 거는 네. 감염이 오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예. 일단 환자가 원래 이제 피를 타고 이제 무릎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아, 자신의 예. 혈액을 타고요. 예. 그리고 그 그 방법이 인공관절 없네요. 이후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아이고. 이런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 찔러가지고 안에 들어가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절대로 그 외부에 있는 것들 주사 안에 집어넣는 맞거나 그런 침 것들은 맞거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염되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1년 동안에 막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프다고 침 맞으면 절대 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면역 상태입니다. 예. 네. 이게 대부분 보면 감염돼서 수술하신 분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또 감염되면 그때는 재치환술이 아이고. 되거든요. 재치환수.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남은 뼈도 별로 없고 성적도 이제 형편없게 되고 그렇겠군요. 수술 자체도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양쪽 무릎에 더 이상 새 무릎을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무릎을 붙이는 수술, 최악의. 무릎을 붙여주는 유합술 같은 걸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재앙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완전히 그 감염은 아주 재앙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네. 피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흔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예. 발치는 6개월까지는 하지 마라. 아. 예를 들어서 예방 주사도 맞지 마라. 예. 예를 들어서 몸 안에 뭘 자꾸 하는 걸 하지 마라. 수혈도 하지 마라. 뭘도 하지 마라. 그런 이유는 피를 타고 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가 방광염이 있군요. 있다든지 예. 만성 방광염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죠. 무좀이 있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몸에 균이 많이 산재는 무좀도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꼭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굳이 원인을 찾자면은 예. 흔히 무릎에서 무좀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팡이균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오히려 일반 박테리아보다 더 낫지 않고요.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신기하네요. 참 무릎에서 무좀균이 나올 수도 그래요. 있다. 몰랐던 사실을 예, 참. 정말. 네. 자, 문자 상담 하나 또 예, 보고 예.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보여주실까요?
6799님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프고 아직은 통증이 없지만 왼쪽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수술 받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른쪽과 왼쪽. 이거 다. 어떻습니까? 네, 흔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 했으니까 이어 하는 김에 한꺼번에. 반대도 아프니까 해달라. 예, 예. 이왕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 상에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픈 다리가 잘 못 쓰게 되니까 반대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수술 전에 굉장히 아파야 됩니다. 한 정거장도 못 갈 정도로 아프면 수술하고 나면 고맙다는 얘기가 저절로 그럴수록 나올 만족도가 예, 예. 높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수술 전에 운동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는 게 뭐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활을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또뭐 나이가 젊으면 또 이게 인공관절 수명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튼 근육이 좋은 분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운동을 잘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게요. 예, 또 다른 그러니까 문자. 예, 네.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2844님, 어머니께서 69세이신 어머니께서 2년 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열감으로 시달리다 1년 전 재수술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재수술을 하셨네. 그런데도 물이 계속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고통스러워하세요. 다시 수술을 해야 아유, 되나요? 어떡해. 그러니까 재수술 하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예.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 고통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이 꽤 그렇겠네요. 많아요. 와. 예,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지 2년 만에 아파서 재수술을 했다는 것은 감염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재수술을 했는데요. 제대로 했는지 제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에 걸쳐서 높은 성공률로 그렇게 균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새 무릎을 넣지 않으면은 균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을 했던 그 병원에 가도 잘 안 받아줘요. 예. 재수술은 어렵기 때문에 예. 안 받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재수술 전문 병원, 예. 재수술을 잘하는 전문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 의료진에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재수술을 받으셨으니까 네. 또 한 번 받으실 때는 정말 그 잘 판단하셔서 그러게요. 병원을 찾아가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수술을 받게 되면 도대체 통증은 언제쯤 사라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예.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1년까지는 무릎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좀 예. 아프고 하는 것은 뭐 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조금 이게 증상을 예. 약물로 조절한다든지 전문의 선생님이랑 그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담한다든지 재활치료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버티시면 되고요. 예. 1년 하니까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반드시 수술하신 분들은 1년이 됐을 때 1년마다 꼭 수술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예. 이게 만나봐서 1년 만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얘기해봐서 한 5분, 2분 만에 끝납니다. 아, 예. 좋아요, 안 좋아요. 2분 만에 끝나지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먼저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뼈 소실도 적고 네. 수술한 이후에도 성적이 좋고 그리고 뼈가 그만큼 많이 남아있던 거는 재수술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꼭 검진을 1년마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그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는 한 1년간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수술 받았을 때는 그것도 또 1년이면 됩니까? 재수술을 받았을 경우도 예. 이제 제대로만 수술이 됐다면은 예.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 1년 정도는 이렇게 예. 차근차근 통증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1년쯤 되면 최고조에 오르는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감염이 와서 재수술 받았을 때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군요. 감염이 왔을 때에는 뭐가 안 좋냐면은 성적이 안 좋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 무릎보다 굽혀지는 게 더 안 굽혀진다든지 예.
아니면 통증이 수술 조금 수술 후에 하더라도. 예. 예. 왜냐하면 더 엉겨 붙었고 더 뼈를 많이 뜯어내서 왜냐하면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 뼈 예, 소실도 예, 많고요. 예. 그만큼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거, 합병증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좋지 않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수술 받으신 분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꼭 지켜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인공관절 수술 받고 1년 정도는 그래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다 이렇게 견뎌도 사실 통증이란 게 말이 쉽지 견디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럴 때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통증은 네. 참으면은 만성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것이 감작되기 때문에 네. 아픈 것이 만성 통증으로 가요. 안 아파도 아픈 것처럼 나중에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예,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증은 이 통증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수술 과정에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은 그것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약물 치료도 예, 있고요. 그렇죠. 약물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 예, 가장 가벼운 약부터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해서 예. 그것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예. 또 주사 치료, 예. 주사로 가장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근육 통증 주사나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등등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예. 참지 마시고 수술한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통증을 조절. 제 말은 1년 동안 아프니까 당연히 아프니까 아파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와서 아프지 말고 조절을 꼭 받고 의사랑 같이 그런 것들 치료해 예.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참고서 1년 뒤에 병원을 찾아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예, 통증이 오면 참지 말고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예, 맞습니다. 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 그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예. 그럴까요? 참다가는 만성 통증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 이거죠.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괜히 예, 예. 인공관절 치료 수술을 받으시고 아프다고 통증이 있으시다고 주사 맞고 그럼요. 침 맞고 예, 그러다가 예, 예. 감염에 노출되는 예, 그런 위험한 그럼.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꼭 선생님 병원을 찾으셔서, 그러니까요. 예. 찾으셔서 통증 조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앞서서 수술에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근육량이 있을수록 좋다. 그 얘기는 재활치료 얘기잖아요. 네, 재활치료를 그렇죠.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활치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좋고 기간은 또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재활 치료는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예. 2, 3일 되면 바로 걸을 수가 있고요. 걸을 때 동시에 기계로 수동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예. 일주일쯤 가면서 이제 무릎은 능동 운동으로 자신이 당겨서 90도 정도 만들어서 예, 태어날 때쯤에 2주 정도는 90도 정도 만들어서 가는 게 목표고요. 그 이후에 한 달 간격으로 10분씩 걷는 것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 수술한 지 한 달에 10분, 두 달이면 20분, 20분. 네, 세 달이면 30분.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쯤 되면은 60분, 1시간. 예, 1시간입니다. 예. 1시간 걷고 나서 좀 쉬었다가 또 걸으셔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예. 네. 뭐 그렇게 재활 치료를 차근차근 받으면서 예. 통증이 있으면 조절하고 예. 그런 식으로 재활 뭐 훈련을 특별한 받으면 무슨 됩니다. 운동 같은 건 방법은 또 없나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나요? 인공 관절은 예. 대부분 수명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기 때문에 예.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을 예.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쪼그려 앉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냥 걷는 게 제일 좋고요. 좋고요. 6개월쯤 됐을 때 할 수 있는 운동, 추천하는 운동은요. 평지 걷기, 예. 낮은 산등성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영, 예. 평영은 좋지 않지만은 수영 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기. 예. 자전거 탈 때에도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않도록 예. 이 안장을 좀 이렇게 높여서 해서요? 예. 하고 너무 세게 밟으면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레벨을 3 이하로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밟도록 하고요. 아쿠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쿠아? 아쿠아로빅. 예, 그렇죠.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은 굉장히 좋아요. 물 속에서 하는 것은 이게 무게를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너무 세게 물을 발로 찬다든지 좌우로 흔든다든지 그런 걸 하고 나면 별로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동작을 따라하되 너무 지나치게 세게 하는 물을 저항을 이기고 하는 운동은 네. 하지 마시는 게 그래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군요. 좋은 운동도 예, 추천을 예, 해주셨지만 너무 당연히 무리하게 하는 그럼요. 건 무릎에 무리가 안좋을 수 가지 있죠. 않는 그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무릎을
자기 무릎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 특히 재치환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몰랐던 사실들도 그러게 많이 말입니다. 알 수 예.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좀균. 그래요. 예, 예. 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요즘 인공관절 예. 수술을 조금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럼 환자분들이 다시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재치환술을 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환자를 괜찮다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돌면서 계속 고통받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고통받지 마시고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문팀을 찾아서 예. 오셔가지고 같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예. 그리고 통증도 줄이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예. 그렇게 좀 고통받지 않고 사셨으면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도와주신 조은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 통해서 전화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 추첨 통해서 작은 선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부에도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을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중년 이상의 그 갱년기 질환, 특히 그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